국정감사가 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민생을 외면한 정쟁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무너진 경제를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끈질긴 노력 끝에 3당 원내대표가 정계특위를 포함한 6개 비상설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국회가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김관영 원내대표의 의지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박수까지. 또한 지난 5일차 국감에서는 농해수위 정운천 의원께서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0%대 황제 대출을 제공하고 중앙회 임직원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332억 원이 지급된 데 반해 농업인 학자금으로는 29억 원이 지급된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쌓아가고 있는 신적폐를 국민에게 알려 국정감사 1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정운천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어제가 부마항쟁 39주년인데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39년 전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부마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충분치 않아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국가기념일 지정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국빈 방문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응이 부정적 또는 미온적인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한참 시중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소위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합집산의 정계 개편이 아닙니다. 파탄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살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새로운 정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정치개혁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대통합은 수구보수의 전열 정비로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냉전 체제의 보수 정치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복지사회의 꿈을 접고 극단적 시장 만능주의로 돌아가서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 대상이라며 오직 수구 세력의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통합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장주의,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중도개혁의 통합정당입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함께 아우르며
이념적 편향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추구하는 중도 개혁 노선으로 한국 정치를 개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른미래당이고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제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중도 개혁의 가치를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쌓아온 가치,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튼튼히 하고 이러한 가치에 동의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충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성이 더욱 왕성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시대에 중도 개혁과 통합의 새로운 가치는 크게 빛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추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어제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 불채택 시에 임명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소위를 두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양당에게 합의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입장 차이 때문에 논의가 대단히 길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중재를 통해서 그나마 어제 합의를 이뤄낸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서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내용을 알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옥상옥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를 해체하고 책임 장관제를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총 19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위원회가 6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신설된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출범 당시의 높은 의욕과는 달리 정부 각 부처의 혼선만 불러왔고 국가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과세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엇박자를 내서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 약속을 남발했을 뿐 일자리 문제의 구체적인 대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진행한 토론회에는 해당 부처인 산자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망쳐놓은 교육정책을 되돌려보내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신설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옥상옥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책임 장관제의 실현을 가로막기 한 실패작들입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상당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해당 위원회 수장들은 거의 장관급으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캠프 관련자들의 일자리만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대부분을 해체해야 합니다. 청와대 만기 칠남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과 운영은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 등 내각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